안녕하세요. 서감독입니다. 오늘은 금연에 관한 컨텐츠를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금연을 말한다는 건 이제 제가 흡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금연한 지 한 만 5년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5년 동안 연초든 전자담배든 단 한 번도 핀 적이 없는데, 저는 정말 우연찮게 금연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담배는 사실 제가 20년 넘게 피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고3 저기 여름방학 때 친한 친구랑 이제 같은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사는 친구, 저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친구랑 이제 독서실을 다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학급 임원이었고, 공부도 꽤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같이 독서실 다니다가 우연찮게 그 친구가 이제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약간 쇼크를 받았죠. 저는 그 친구가 담배를 필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배를 화장실인가 어디서 이제 꺼내서, 그때 아마 말보로 레드였던 것 같은데, 독한 담배였는데, 담배 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제 그 친구가 피니까, 폈다가 이제 폈는데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서, 그리고 심지어 오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 담배를 처음 접하고 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내가 남성성이 떨어지나, 막 이런 생각도, 말도 안 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담배를 처음 접했고, 그 후에 이제 그 필립 모리스에서 나왔던 메리트 담배라고 있었는데, 그 담배는 되게 순한 담배였어요. 근데 그걸 또 우연찮게 피니까 석담배를 했는데도 기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도 좀 남자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어쩌다 한 번씩 그 당시는 폈고, 본격적으로 담배를 흡연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서울예대를 들어가서 피게 됐고요. 예대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를 이제 저는 이제 남산 캠퍼스에서 다녔는데, 좀 약간 지금 아직도 그 충격적인 어떤 그런 그 단면이 기억이 나는 게, 학교 이제 명동 캠퍼스 이제 그 본관, 드라마 센터를 이제 거기가 정문인데, 들어가보면 우측에 이제 그 대자보 붙이는 안내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여학생 두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지붕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여성들이 흡연하는 걸 그때 처음 봤거든요. 저희 제 때만 해도, 그래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이제 숨어서 담배 피들을 좀 몰래 몰래 피는 그런 시절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나이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여성들이 좀 약간 구석진 곳에서 흡연을 했던 시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담배를 그렇게 접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쪽 예술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기자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흡연율이 타 어떤 저기보다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담배를 폈고, 또 남자들은 또 군대를 가면 또 담배를 안 태우면 좀 왕따 같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담배를 또 안 태우면 왠지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담배 피는 시간에 좀 약간의 손해 보는 듯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좀 일을 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약간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에 비해서 그런 강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니까 좀 약간 면제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연초가 그 매달 두 보루씩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피우는 게 좀 약간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제대하고서도 습관적으로 담배를 태우게 됐죠. 그래서 하루에 한 갑씩은 폈던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렇다고 뭐, 그 하드 스모커처럼 뭐, 세 갑, 뭐, 두 갑 이상 이렇게 피지는 못했고요. 저는 이제 한 갑, 많이 피워봤자 한 갑 반? 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중간에 제가 이제 그 흡연을 계속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금연이라는 게 이제 식당에서도 뭐 공공 그 장소에서도 금연이 장려가 되고 사람들 눈치가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음, 그, 그 당시 뭐 몇 년 전만 해도 아직까지는 특히 남자들은 흡연율이 제 느낌상 50%가 넘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 주변에서 흡연자보다는 금연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태우는 사람들이. 아예 안 태운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이제 흡연을 했다가 금연을 한 경우가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친한 친구도 그렇고, 제 친한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고, 물론 아직까지 흡연을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연을 하라고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들이 필요하면 끊겠죠. 근데 이제 너무 닥달하면 그것도 오히려 안 좋은 거고, 오히려 금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 뭐, 그 친구들이 행복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도 이제 얘기는 하죠. 친한 친구로서 금연을 하면 건강에도 좋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담배를 태우다가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금연을 하게 됐어요. 그게 아마 이제 김영삼 대통령 서거하셨을 그쯤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감기가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려서 동네 이제 내과를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런 내과 있지 않습니까? 성형외과 빼고 다 하는 내과. 그런 데를 갔는데, 이렇게 병원에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다 이제 담당하시는 그런 내과였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선생님께서 진료하시다가, 뭐 감기 진료하시다가 혹시 나한테 흡연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흡연을 합니다. 했더니, 몇 년 태웠냐? 그래서, 뭐 이렇게 태웠다. 20년 넘게 태웠다. 했더니, 아니, 그 금연 보조제를 국가에서 공짜로 지원을 해주는데, 뭐, 감기도 걸렸으니, 뭐, 이렇게 하면 건강에도 좋고, 한번 약을 처방을 받아보겠냐? 어제는 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2번까지는 무료다. 담배 금연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그냥 공짜고 그냥 한번 의사 선생님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라서 이제 담배를 그 금연 보조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와닿았던 게 20년 넘게 피웠는데 이거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끊는다는 건 도둑놈 심보다. 약을 먹으면서 담배 땡기면 흡연을 하셔라. 그래도 괜찮다. 그러다가 또 이제 담배 생각 안 나면 안 태우는 거고.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좀 재밌어서 그게 좀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을 먹는 동안 꼭 담배를 꼭 참아야 되고 그랬으면 제가 좀 덜 했을 텐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방을 받았는데 정말 저는 운이 좋았던 게 그걸 먹고 정말 한 알인가 전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어라? 이게 이렇게 쉽게 담배의 어떤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챔픽스라고 아마 2주치 약을 처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처방받고 또 다 먹으면 한 번 더, 그러니까 2번을 받고 이제 3번째부터 유료로 이제 돈을 주고 구매를,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때 이제 금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사실 금연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담배를 태운다고 해서 몸에 뭐 가래가 끊거나, 어떤 피곤하거나 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담배를 안 피긴 안 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몸에 큰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연을 하면 몸이 뭐 조금만 자도 개운해지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평소에 똑같아서. 근데 이제 뭐, 이 일들은 좀 약간 안 풀리는 것도 있고, 이게 좀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 흡연자들은 아마 알 겁니다.
습관적으로 피게 되거든요. 밥 먹고 나서 좀 약간 땡기고, 특히 술 마실 때, 음주할 때 좀 땡기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좀 심심하다 보니까, 내가 몸에서 뭐 어차피 똑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두세 달 끊었나? 그다가 다시 피웠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 약이 정말 이렇게 내 몸에서 진다는 건 나중에 정말 금연을 할 때는, 끊을 수 있겠다. 이 생각해서 그때 담배를 다시 태웠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담배를 끊자. 왜냐하면 저희 이제 어머니도 항상 뭐라 그러시고, 그리고 또 흡연자들이 그때부터 천천히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공공장소에 피다가도 흡연을 하려면 건물을 뭐 옥상을 간다든지 아니면 1층을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또 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또 번거롭고,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 영화를 입봉할 수 있다, 데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담배를 끊어야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할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이제 핑계거리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과 가서 그 처방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금연 보조제 그 약을 먹고 바로 끊었습니다. 바로 끊었고 지금까지 이제 만 5년째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 주위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거든요. 그냥 속는셈 치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담배를 한번 금연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눈 딱 감고 속는 셈 치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 금연 보조제를 먹으면요. 그때 저는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쉽게 끊어서 약을 찾아봤더니 그 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금연율이 58%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60%죠. 그러니까 60% 정도의 확률로 금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냥 속셈 치고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냥 내과에 가셔서 첫 번째 내과에 가신다. 그리고 금연 보조제 약을 처방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바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땡기시면 흡연을 하고 싶으면 담배는 태우신다. 약도 먹고.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몸에서 받으면 서서히 아마 담배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물론 이 금연 보조제가 우울증도 유발하고 이런 부작용도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 이제 그 약을 안 드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약을 드시고 담배 태우실 흡연도 생각이 나시면 같이 병행을 하시다가 진짜 몸에서 그 60%의 그 확률로 몸에서 이렇게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담배가 생각이 안 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뭐 제가 뭐 광고도 아니고 제가 진짜 20년 넘게 폈던 사람으로서 우연찮게 담배를 금연하게 된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어떤 주위 사람들의 어떤 민폐와 불편하시잖아요. 일단 뭐 음식점에서 뭐 담배를 태우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심지어 요즘은 자기 집에서도 담배 태우면 아파트에서 냄새 올라온다 뭐다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정보가 아닐까 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얘기는 하는데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 금연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정말 금연하고 싶다면 한번 속는 셈 치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시고 그 약을 한번 섭취를 해보시면 처방을 받아서 이제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고요. 뭐 일단 저도 저희 외할머니도 92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도 사실 흡연을 하셨어요. 뭐 담배가 이제 몸에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럴 확률이 극히 드무니까 이왕이면 건강을 생각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금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 또 제 얘기 듣고 정말 금연하셨다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그걸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이렇게 또 오랜 동안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